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목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줄의 요약평을 메타버스, 반도체, 2차전지 등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의 시각은 연말과 내년 초로 이제 움직이죠. 오미크론이 크게 이제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리고 FOMC가 마지막 미팅이 다음 주였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치는 상황인데 이제 오미크론 관련 수혜주, 뭐 또 피해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돼서 크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누가 빨리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나지 않는 이상은 오미크론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요인도, 주가를 바닥으로 끌고 갈 하락 요인도 아닌 뉴트럴한 중립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향후에 그렇다면 오미크론 이후에 우리의 시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종목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관전평일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니까 이제 겹치는 거죠. 예, 상승률도 좀 떨어지고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역시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FOMC의 향후의 금리 전략, 뭐 이런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시장에 약간 악재로 좀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도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FOMC의 점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워칭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섹터와 종목이 시장을 리딩해 갈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오늘 목요일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일 미국 시장 한번 주요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12월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1,100만 건이다. 전월비 상승했다. 그렇죠. 고용 쪽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회에서 이제 채용 공고가 나는 것들을 다 집계를 한 거죠. 1,100만 건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시장의 핏줄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피부에 닿는 고용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비 상승했다는 것은 앞으로 FOMC가 금리를 올리는데 마지막 요소인 고용 그리고 이 채용 공고가 났다는 것은 아주 적은 저소득층 사람들을 뽑는 거죠. 일용직 뭐 근로자나 뭐 또 높은 뭐 하이 퀄리티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채용 공고 상승은 FOMC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논리적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EI가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24만 1천 배를 감소했다. 예상치보다 130만 배를 더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에 바이든이 러시아 우크라 침공 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스라인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게 하나 있고 바로 흑해 밑을 뚫어가지고 독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는 거죠.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총을 겨누겠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러시아의 심경을 많이 이제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많은 군사를 배치를 하면서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뺐는데 또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잘 이용해서 아주 위협하고 압력을 주는 것 같은데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예. 그렇지만은 뭐 가입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독일인 것 같아요. 독일이 노드스트롬 2의 그 파이프라인을 잠가버릴 것인지 미국에서 잠그라 그러면 잠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생각을 했는데 신정부가 아주 클리어한 답을 대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전쟁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위협적으로 끝날 것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면이 이제 유가라든지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는데 이런 분들이 바닥은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이자가 부스트샷만 맞으면 오미크론이 무력화된다. 항체가 25배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나, 오케이, 이건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죠.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부스트샷 한 방만 더 맞아도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피터 린치가 패시브 투자는 실수다. 액티브 펀드를 지지한다. 그랬네요. 네, 이분은 아주 뭐 지금도 활발하게 나이 드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CS가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5,200으로 상향 전망을 했죠. 네, 요즘 나오는 전망들 보면 전부 상향인데 맞는 틀리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논리를 보는 거지 지수를 보면 바보 멍충이죠. 예, 논리 왜 상향을 조정했는가 그 상향 조정한 포인트를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더 중요하죠.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골만삭스가 중국이 내년 1분기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네, 중국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그 전에도 인하하면서 경제를 좀 안정을 찾는 게 자기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선. 먼저 공동부양위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쪼여버려서 빈부격차를 잡겠다고 나섰는데 이것들이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민심도 좀 약간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세 조정인 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는 쪽으로 미세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가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 7% 하락했답니다. 관심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을 보면 차라리 크루즈라든지 호텔 같은 업체들이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더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것들은 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뭐 기록, 뭐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비자 가상화폐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다음에 최근 이제 스펙에 대해서 스펙과 합병한 미국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아주 타켓이 됐죠. 하나는 루시드라고 이제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스펙과 상장했을 때 그 진짜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 정보들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거냐를 조사하는 거고 다음 이제 트럼프의 회사 뭐 DW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타겟이 맞춰져 있는데 루시드가 이제 유탄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국 트위터 웨이브가 홍콩 증시에서 7% 하락한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애플부터 봅시다. 애플은 2.28% 상승해서 3.90달러 상승 175억 달러까지 왔네요. 와,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죠. 150달러 넘어가면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애플을 보니까 UBS가 매수 의견을 냈어요. 가격대, 고가 가격대가 가지고 있는 유럽, 북미 쪽에서 사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여전히 길게 늘어서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애플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네, 테슬라는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매수 의견을 냈죠.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며칠 사이에 테슬라가 좀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의구심을 내시고 왜 테슬라가 꺾였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신 친구분도 있으셨는데 첫째 노이즈가 많아요. 정치적 노이즈가 많고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은 경쟁자가 등장을 했는데 리비안이 과연 이 경쟁자가 강력한 경쟁자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에요. 이인자가 어리버리한 이인자인가 강력한 경쟁자인가 주식시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 이인자가 나오면 1인자의 주식을 팔아서 2인자 쪽으로 수급을 바꾸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안이 정말 강력한 경쟁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최근에 리비안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매력적인 놈이 나타났을 때의 주식은 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테슬라도 오르고 리비안도 오르는데 테슬라보다는 리비안이 상승 속도나 강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강력한 이인자인 리비안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테슬라와 대비해서 매일 보셔야 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계속 워칭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리비안은 5%나 상승해서 122달러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테슬라 쪽에서 약간 리비안 쪽으로 오는 듯한 모습 네, 그런 것들 확실히 보입니다. 네, 루시드는 1.91% 상승해서 44.72달러에
하락이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SEC 조사설은 이미 시장에 나왔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주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다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지켜봤던 노블록스는 7.42%나 상승해서 124.59달러.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다시 상승으로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페이스북인 메타는 2.4% 올랐죠. 330달러. 그래서 노블록스와 메타가 함께 다 오르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게임비라고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애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오늘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일 기존에 이때 그 전고점까지도 끌어올려만 준다면 다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1% 하락해서 3,964.4를 기록했죠. 16개 종목에서 한 5개 종목 정도 오르고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1.85% 하락해서 318.26. 어제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약간 오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AMD도 0.27% 상승해서 145.24달러. AMD 목표는 1차 목표 200달러, 마지막 목표 300달러.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그 조정이 왔을 때 견디셔야죠. 그렇죠?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믿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열공에서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했죠. 다음 대만의 TSMC는 0.43% 하락해서 121.79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2% 올라서 86달러. 꾸준히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상승 강도가 최근 며칠간 좀 약해졌어요. 그렇죠? 3%, 2%, 3% 올라가다가 1%, 0%대에서 상승 강도가 좀 약해진. 우리 SK 하이닉스 좀 보는 것 같죠? 어제 삼성전자를 보니까 뭐 하루에 사는 게 거의 삼성전자를 다 사더라고요. 최근에 연기금도 삼성전자의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목표에서 85,000원 봅니다. 네, 들고 계신 분들은 8만 원대 일단 찍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8만 원이 찍으면 이 가속에 의해서 8만 5천 원까지 찍을 것이다.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봅시다. 0.67% 상승하면서 지금 거래도 되고 있는데 5만 달러를 회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세제 펀드들이 11월 말까지 거의 다 팔았어요. 예, 팔고 비트코인도 일시적인 충격,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하락한 원인들이. 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다시 5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75.31원. 네, 그래서 다시 1175원대로 살짝 하락하는 강세로, 원화가 강세인 거죠. 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한번 보겠습니다. 72.95달러. 네,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재고량이 줄면서 네,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미치는, 물론 천연가스 문제이지만 WTI도 강세로 올라를 받치는 바닥을 좀 든든하게 해서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 트렌드로 가질, 다음에 날이 더 추워지는 겨울의 한 중간으로 가죠. 이런 면들이 WTI의 70달러를 확실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네,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는데 3년짜리가 30년짜리가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전날 1.80이었는데 1.90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가 1.48이었는데 1.53, 5bp 정도 올라왔네요. 2년짜리가 전일 0.69였는데 0.1%. 2년짜리는 떨어지고 10년짜리하고 30년이 반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또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스프레드가 좀 다시 좁혀졌다가 살짝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되죠. 일단 10년짜리가 1.5를 넘어섰다는 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고, 30년이 1.9를 기록했다. 지난번에 딱 한번 2% 찍고 내려왔는데 안정적을 보이다가 장기금리 두 개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러버스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FOMC 리스크가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 등이 반영되며 혼조 마감돼 우리 시장도 약간의 부정적 기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뭐 크게 끌고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2월 16일 예정된 FOMC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전도표와 기준금리가 상향되고 자산 매입 종료 시점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이미 다, 이 사실은 다 알려졌죠. 대신 그 안의 내용에서 강도가 중요한 거죠. 지난 9월 점도표에서는 22년과 23년 말 기준금리가 중간값이 0.3%, 지금 제로였으니까 0.3%, 25bp 정도 올려놓은 거죠. 다음에 2023년에는 1%면은 4번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22년에는 1회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3년 2회 금리 인상을 암시했는데, 이거보다도 점도표가 더 강성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2022년에 3번 정도, 어떤 분이 6번까지도 이야기하던데, 어제 이야기했죠. 23년에 6번 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강도가 굉장히 세게 점도표가 찍힐 확률, 그리고 파웰이 너무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파이터로 나섰을 때 충격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월 미 소비자 물가가 6.2%를 기록해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11월에도 6.7에서 6.9% YOY 기준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물가 전망과 기준금리 전도표 수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핵심 요인이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올 코어 PC라고 하는데, 물가는 지난 9월 2.3%로 제시되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요 회복 등을 고려할 때 2% 후반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그렇죠? 그러나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죠. 많이 희석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가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8월의 발언이 굉장히 쉬워요. 이 안에 아주 호키시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면 충격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뉴트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현금을 20%나 30%좀 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마다 물려 있으면 그냥 조금 회복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살짝 먹은 것들이 있으면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다 팔지는 마시고 현금을 좀 들고 있으면 혹시나 모를 그러한 호키시에 대한 시장 충격에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와이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이 오늘 내일 다음 주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뭐가 시장을 이끌 것일까? 모멘텀이 뭔가? 이 부분이 늘 중요하죠. 항상 한 발 앞서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보고 예측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숫자를 찾아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대비도 해보고 자기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보고, 이러한 끊임없는 사유와 사고 고민, 이런 것들이 내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공 있는 어떤 그 고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맞춰봐야 돼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파악하는 건데, 숫자를 가지고 숫자 이면에 숨어있는 트렌드, 강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 자체에 단순하게 6.7이 나왔다, 6.8이 나왔다, 오케이, 다 예상을 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1월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인플레이션을 끌고 올라갔는가? 고용인가, 비용인가,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이게 더 엑스컬레이션 될 것인가, 폴다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론해 본 거죠. 매니저가 하루 종일 앉아서 책상머리 하는 게 그 추론이에요. 추론하고 찾아보고 애널리스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서로 반박도 하고, 이런 거죠. 네. 시장은 결국 전통의 강호, 메타버스, 반도체, 2차 전지들이 다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금리 인상으로 긴축 정책이 강화될수록 시장은 미래의 먹거리인 성장성 있는 종목과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바닥을 탈출해 새로운 반등 사이클로 들어온 반도체주가 내년 1분기 내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분기 내내 이 종목들로 우리가 투자를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따라서 빠르게 순환매로 돌아오는 다양한 잡주는 과감히 버리고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상위에 언급한 종목들 위주로 보유하는 전략을
아주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명간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 주식시장에서 노블록스의 상승세가 보여주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죠.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다날, 뭐 핑거, 뭐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뭐 좋아하다가 많이 얻어맞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일단은 몇몇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상승에 올라오는데 오늘 내일 그 상승세를 유지할 건지 일단 전고점까지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붙였을 때는 일단은 한 20% 정도는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20%를 안 팔고 80%를 가지고 존버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존버가 아니라 원금 회복 수준까지 기다렸다가 원금이 회복되면 네, 한 20% 팔고 나머지를 이제 존버하면서 시장 상황을 견뎌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이 하나금투의 김경민 애널이 쓴 자료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대만의 반도체 수출 증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기에 함의가 있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만의 수출을 보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를 추론이 가능한 거죠. 대만 전자부품의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인데 대만은 한국 대비 수출에서 전자부품, 즉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전체 수출의 38%죠. 우리는 20% 정도 비중인데 그러다 보니 대만 수출의 경우 전자부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보여진다. 대만 전체 수출을 살펴보면 11월에는 전년 동기비 플러스 30%를 기록했다. YY로 대단하네요. 네. 10월 동지표가 플러스 25%였던 것 대비 많이 개선된 거죠. 네. 25%가 또 이걸 넘어서 30% 됐다는 것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 업종 자체의 호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만 전자부품 수출과 유사하게 11월이 10월보다 나아진 흐름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결국 대만의 11월의 수출 증가는 TSMC가 잘 팔렸다는 건데 TSMC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글로벌 유니칩, 네, 디자인, 칩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서비스하는 서비스 그런 파트너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예, 우리나라는 뭐 어떤 칩스 미디어 뭐 이런 종류의 회사, 네. 다음에 노바텍은 팹리스 회사로 설계를 하는 회사죠, 그렇죠? UMC, 파운드리 이제 TSMC처럼 깎아주는 거. 우리나라 DB 하이텍하고 비슷한 거죠. PSMC도 파운드리 회사, 네. ASPD는 서버용 칩을 설계하는 회사, A데이터는 모듈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 나냐 테크놀로지는 D램 회사죠, 그렇죠? 네, 좀 저가의 저공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성두권 퍼스트 티어 밑에 세컨 티어죠. 48%가 수출이 증가했죠. 마이크로닉스 메모리 관련된 것. 킹 유안 일렉트로닉 컴퍼니 KYC라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거죠. 우리 같으면 테스나 테크잉 뭐 이런 회사가 비슷한 거죠. 36% 상승. 이렇게 이제 대만의 기업들이 전부 다 YOY로 수출이 20에서 30, 40, 50, 심지어 70%까지 올라간 것들은 파운드리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DB 하이텍을 보면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해 추가 반영이 될 거냐, 추가 이보다 더 좋아질 거냐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니다. 그럼 팔고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DB 하이텍이 7만 또 후반 가다가 8만 원 찍을 것 같은데 밑에서 빠져 7만 원 초반까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선반영 돼서 샀다가 가격이 적자가 오니까 팔고 기다리는 건지 나간 건지 수급도 한번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추론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반도체 업체는 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렇게 데리고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한 줄 결론을 냅시다. 반도체 메타버스 늦췄어요. 메타버스 2차 전지는 결국 돌고 돌아서 구간이 명간일 것이다. 이렇게 한 줄 결론을 내봅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빠질 것 같잖아요. 압축돼서 또 몇몇 업체만 기업들만 올라가는 그러한 또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종목만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저희 카페의 슬로건이 우리 주식만 올라라 이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만 오르는 그런 멋진 목요일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즐겁고 멋진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